안녕하세요. 사유학교 교장 최인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졌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죠. 내가 왜 그랬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그때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던 거야? 네, 이렇게 반성할 때 있으시죠?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과 스스로도 좀 낯설었던 행동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결국 나 자신을 잘 모르겠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럼 점점 더 나를 통제하려 하고요. 억누르려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양 철학은 이러한 감정과 행동을 다르게 봅니다. 그 행동은 우연히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이 움직인 이유 있는 결과라고요. 그러니 통제하지 말고 들여다보고 알아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나의 감정과 행동의 표면을 뚫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나를 추론하는 사유, 자, 동양 철학이 말하는 자기 이해 방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사유해야 할 것은 내 안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내가 나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타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은 돈이나 지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감정과 행동이 발현되는 원리를 알면 되는데요. 바로 성발위정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요. 동양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본성이 바라는 것이 감정이다 라는 말인데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감정은 내가 쉽게 지각할 수 있는데 과연 성발위정의 성은 무엇일지? 자, 지금까지 성을 천명지휘 성, 하늘의 이치를 품은 존재,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와닿게 다시 풀어볼게요. 나의 본성인 성에는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질지성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라서 모두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연지성인데요.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된 하늘의 이치를 품은 성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소심한 성격이야. 자, 이런 것들은 기질지성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고유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질을 타인과 비교하다가 우리가 쉽게 놓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연지성입니다. 이 본연지성은 항상 기질지성과 함께 내 안에 있는데요. 바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하고 존엄한 존재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본연지성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존중받아 마땅하고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각자마다 기질이 달라서 잘 살고 싶은 구체적인 욕망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럼 다시 성발위정의 공식을 이렇게 한번 또 풀어볼게요. 성이 발현해서 감정이 되다니까 잘 살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발현해서 감정이 되다. 자, 이 말이죠. 내 욕망이 실현되면 어떤 감정이 될까요?
기쁘죠. 나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즉, 나의 감정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했는지 욕망을 인식시켜 주고요. 그 욕망이 실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살펴보면 그 속에 있는 감정의 이유를 알 수 있고요. 그 이유가 욕망이니까 내 본성으로부터 온 거구나 하며 그 너머에 있는 나의 잘 살고 싶은 본성을 추론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철학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강조한 이 기하학적 사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이 나타났다면 그 감정 너머에 내가 따르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기준이 나의 성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서 성발위정으로 나를 좀 이해를 해 볼게요. 어느 날 회의 중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내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자, 회의가 끝난 후에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 아까 왜 그랬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상황을 다시 성발위정 원리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첫째, 감정을 먼저 자각합니다.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말이 거칠어졌구나. 자, 둘째, 감정과 행동을 두고 분석하는 거죠. 화가 난 것은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나는 뭘 원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그런데 그 욕망이 좌절되니까 화가 났던 거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자기 이해로 정리를 하면 그 감정도 행동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사유를 확장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가 나서 내가 그 순간 언성을 높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하며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를 통한 신뢰와 나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못마땅할 때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행동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감정을 통해서 내 욕망을 발견하고 나의 욕망이 어떻게 해야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행동은 바르게 알아서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학교 교장 최윤호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